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대선을 향한 각 당 주자들의 움직임 바쁜데요. 뜬금없이 주술 논란이 일고 있죠. TV토론 때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윤 전 총장은 지지자가 왕과 같은 기세로 자신감 있게 토론을 잘하라고 응원의 뜻으로 써준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상대 후보인 홍준표 의원 부적 선거 포기하라고 비꼬았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이 주술 대선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든 백성 민자를 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만 새로운 비전과 정책이 제시되고 또 심도 있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대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희화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10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불 빨래 아직도 집에서 하니? 크린토피아로 오면 한 번에 해결해준다고. 이불 빨래 하자, 이불 빨래 하자, 이불 빨래 하러 크린토피아로 가자. 찜닭이 먼지 세균 굿바이. 집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세차는 디테일링 세차 맛,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UCB제약. 10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새로운 순서죠.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코너 준비했습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 하겠고요. 2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정리를 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슬유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양승진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새로운 순서잖아요. 예.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꼭 알아야 될 뉴스들을 콕콕 뽑아서 한 주에 걸쳐서 알려주실 텐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400년에 걸친 논란 끝에 지난해 일단락이 됐던 것 같은 병호 시비. 그런데 또다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 준비하셨네요. 예. 지난 9월 30일 낮 세계 후손들인 진성이씨 성계정책운영위원회와 문중 관계자 등이 안동시 도산면 소재 호계서원의 사당인 전도사에서 고유제를 지낸 뒤 태계의 위패를 불태워 땅에 묻는 소송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지난해 복원된 호계서원의 위패를 복사한 뒤에도 영남 유림간 갈등이 계속되자 태계 종선 측에서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계문중운영위원회는 지난달 호계서원 복설로 안동 유림간 새로운 분쟁이 야기된다며 태계 위패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호계서원은 안동 땡건설로 1973년 이맘때 말에로 옮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도산면 서불이 현재 위치로 옮겨져 복원됐는데요. 복원 뒤에는 태계의 위패 좌측에 서해 유성룡, 우측에 학봉 김성일의 위패를 모셔 1620년부터 이어져 온 병호 시비를 종지부 찍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네. 병호 시비는 태계를 모신 여강서원에 학봉과 서해를 배양하면서 누구의 위패를 상석인 태계 왼쪽에 둘 것이냐를 두고 이어져 온 논쟁입니다. 400년 만에 논쟁의 종지부가 찍혔으나 복설 당시에도 예안향교 측이 호계서원의 복원 위치와 태계 위패를 모신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위패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복설 후 처음 열린 지난 4월
춘계 향사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안동 유림끼리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봉과 서해 위패 중에서 누구 걸 더 상위에 놓을 건가를 두고 계속되는 다툼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갈등은 그럼 계속되겠네요. 아마 당분간 이런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역의 유림들의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00년에 걸친 논란 끝에 지난해 끝났구나 했는데 계속되는 갈등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준비한 소식은 한 설문조사 결과가 논란이 돼서 준비를 하셨어요. 안동시청 공무원 절반 이상이 시의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요? 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동시 지부가 지난달 조합원 1122명을 대상으로 시의회 의정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시의회 출석 요구 시 시의원의 고압적 자세나 인격 모독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54.3%에 달했습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등의 응답은 46.7%였습니다. 네. 또 개인적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41.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시의원의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이 크다는 응답은 70%로 나타났는데요. 또 시의원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다는 응답도 51% 등 총 83.9%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원 의정 활동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43.4%, 이 가운데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은 7.9%에 달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사와 각종 이권 개입의 청탁, 전반적인 업무 파악 부족과 처리 불가 민원의 반복적인 요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 요구, 인격 모독 및 고압적 태도 등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 모독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어요. 54.3%인데 근데 이게 개인적인 청탁을 이게 청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정당한 의정 활동을 봐야 될지 이거 기준이 좀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같은 상황에서 익명의 안동 시의원은 청탁이나 인사 압력 등의 시의원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시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다른 시의원도 카메라만 가지고 시의회를 비난하지 말고 청탁을 받은 게 있다면 모두 공개하라며 지역군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을 청탁이나 압력으로 봐야 하는지 의정활동으로 봐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셀프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의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이 사안을 두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의 수사가 이뤄지기보다는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수사나 앞으로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설문조사가 안동시에서만 이뤄진 건가요? 아니면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다 이루어졌던 건가요? 의회 안동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또 각 시군 단체 지부마다 하는데 이번에 결과는 시의회 그러니까 안동시의회 의정평가 설문조사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전 다른 시는 어떨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일단은 셀프 수사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파장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수사가 될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이었죠. 경북 북부교도소에 몰래 들어가서 인터넷 방송을 했던 BJ들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를 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예. 대구지법 우상지원 형사 1단독 이슬기 판사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BJ 2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새벽 출소자 마중을 나왔다며 근무자를 속인 뒤 북부교도소 내부로 들어가 무단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북부교도소의 모습을 촬영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방송을 통해 공개한 내부의 모습이 재소자들의 도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처음 이게 알려졌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BJ가 어떻게 들어갔을까도 문제가 됐지만 본인 자동차를 타고 새벽에 들어갔는데 이게 30분 이상 방송이 됐고 신고도 그 시청자가 신고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네네. BJ 2명이 이제 출소자 마중을 나왔다고 하고 안에 들어가서 사형장은 여기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네. 장시간 한 30분 이상
계속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된 거 아닐까요? 관리 허술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어서 당시에 이제 교도소 측에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내렸고, 그다음에 방호 담당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관리자들도 모두 다 징계를 받았고, 무단으로 들어간 BJ들도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거근데, 실제로 네네.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는 다 불법인 거죠? 그렇죠. 이제 교도소는 국가관리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재판부에서 말했던 양형 사유도 보면 알고 있겠지만, 네. 재소자들의 도주라든가 이런 데도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도 좋지만 하지 말아야 될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까지 방송을 해야 됐을까 싶네요. 또 안동에서 혼자 길을 가던 여성만을 노려서 추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안동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길가에서 홀로 귀가하는 여성만 노려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데요.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 10분쯤 길 가던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뒤 자라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달 13일과 15일에는 학교 후 귀가하던 여중생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여중생을 상대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만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승진의 슬류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2222 1544-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한번 쉬고 또 뵈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죠. 9월 수출이 무역통계 집계 이후에 최고 월 수출액을 기록했다는데 이게 65년 만에 최고라고요. 예, 사실 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2달 전인 7월 달에도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7월 달에도 당시에 이제 65년 만이라는 게 무역협회에서 이제 무역 통계를 집계한 게 65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가 경제를 데이터를 그러니까 만들기 시작하는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수출 기록에서는 최고라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9월달 수출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는 9월 달에는 추석 연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추석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조업일수, 일하는 날짜는 그만큼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조업일수로 기준을 해도 이제 최고인데요. 네. 최고인데 문제는 이러한 수출 변화에 지금 중요한 변화가 이제 하나 이제 발견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청취자들은 좀 이제 지난 일이라서 좀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팬데믹 그 직전인 2019년에요. 2019년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그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상향 조정됐지만은 2.2%를 기록했어요. 네. 2.2%면은 우리가 뭐 이제 금융위기 때라든가 팬데믹 이런 때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2.2%로 이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2019년도에 그 성장률을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가 사실 그 수출의 위기 속에서 이제 이게 그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네. 2019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2% 성장하는데 당시에 그러니까는 수출 기여도는 성장에서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이제 급감을 해요. 네. 이제 그 전년도하고 비교한다면 그 전년도에는 이제 성장률이 2.9%였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수출 기여도가 1.6%포인트였었어요. 그러니까 한 16배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이제 급감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는 수출이 이렇게 이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성장률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그 기간 산업이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는 네. 제조업이 또 이제 수출의 이제 그러니까 주력 산업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출의 이런 위기가 사실은 진행된 지 한 10년 이상 진행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좀 이제 그 금융위기에서 좀 이제 빠져나오면서 2011년도에 한 5,550억 달러 정도로 수출을 기록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2019년도에 그로부터 한 거의 10년 이후인 2019년도에요. 5,422억 달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더 수출액이 낮아진 겁니다. 그렇죠. 네. 낮아진 건데 우리가 이러한 그 흐름은 사실 박근혜 정부 거의 이제 말기인 2015, 16년도에 수출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행진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5천억 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떨어졌다가 2017년, 18년도에 이제 수출액이 좀 회복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그 회복이 된 것을 정부라든가 많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반도체에 의한 착시 효과를 좀 이제 외면을 했었습니다. 네. 반도체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이 소위 말해서 호황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2017년, 2018년 그 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증가를 빼게 되면은 계속해서 나머지 제조업들은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락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 말부터 반도체 경기가 이제 후퇴로 진입하면서 2019년도에 수출이 급감을 한 거죠. 그래서 2011년도 수준보다도 더 후퇴를 했던 거였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2020년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이제 수출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좀 다른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 연율로 보게 되면은 1분기에 1.9%를 달성했는데 그 중에 수출이 1.8%포인트를 차지했어요. 네. 거의 대부분을 수출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2분기에도 6.0%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수출이 7.5%포인트나 기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네. 어떻게 보면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지금 최근에 경기 회복 2021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는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밑바탕에 수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수출을 다 원래는 이끌었는데 반도체 경기가 지금 후퇴로 계속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는 건데요. 네. 그러면 도대체가 우리가 수출액이 올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수출의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부가 그러니까는 2019년도까지 13대 주력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13대 주력 품목 중심으로 따로 통계를 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13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거의 한 80%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이 13대 품목이 대부분이 뭐냐면 중화학공업과 관련되는 분야들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분야들이에요. 그런데 올해를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전에 그러니까 가장 수출이 높았던 해가 2018년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때가 이제 6천억 달러가 돌파를 했었던 해인데 2018년하고 비교하면 재밌는 이제니까는 하나 현상이 발견되어져요. 뭔가요? 13대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액이요. 수출액이 그러니까는 2018년도보다 올해 그러니까 줄어들었어요. 43억 달러 나요. 전체 수출은 늘었는데 13대 품목은 줄어들었다고요? 예, 13대 수출 품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른 품목들이 올랐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36억 달러는 아직도 그러니까는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8년 수준보다도요. 네.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선통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선 전화기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거 일반 기계 이런 것들도 다 2018년 수준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좀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게 유가가 회복되어지면서 석유화학 같은 게 좀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있고 선박이 좀 일부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런 정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13대 수출 품목 중에서 7개 정도가 그러니까는 감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요. 네. 2018년보다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럼 그 나머지 품목들이 이제 끌어올렸다는 건데요. 네. 나머지 품목들이요. 나머지 품목들이 끌어올리는데 나머지 품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중소기업의 영역들이에요. 네. 중소기업들 영역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개 보게 되면 일전에도 소개했지만은 농수산식품이라든가 화장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지난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연속해가지고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중소기업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가 들여다봤어요, 한번요. 네. 2018년 가장 그러니까 수출액이 높았던 상반기하고 올해 상반기하고 보게 되면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그러니까 규모가 큰 기업들은 2018년 상반기에 비해서 0.9%포인트 수출액이 증가 안 했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한 4% 가깝게 수출액이 증가했는데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거의 한 7.6%나 증가를 했어요. 엄청난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대기업에 비해서는 거의 8배 이상이 수출액 증가율이 8배나 높은 겁니다. 네. 8배 이상이 나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그 대기업이 담당했었던 그러니까는 이 주력 품목들은 여전히 주력 제조업 품목들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 저희 산업단지들, 산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제조업체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도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이유가요. 수출이 가면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주력 제조업 산업은 2018년에 비해서 그렇게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다. 네. 안 되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수출과 경제 성장률을 회복시키는 것들이 기존의 주력 품목이 아닌 그러니까 주로 중소기업들이 영역을 맡았었던 부분들이 약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중소기업 제품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경쟁력이 생겼느냐? 그렇죠. 이게 궁금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대기업들도 하지 못하는 걸 지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제품들이라는 것은 대개가 이 규모는 굉장히 한 개 기업당 수출액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보다 그렇죠. 적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소소한 생활용품들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다양한 제품들이 그러니까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수출을 보게 되면 수출 지역도 9개 지역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큰 시장,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일본이라든가 큰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수출이 증가를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전체 9개 지역이 다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의 그러니까 주력 시장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남방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세안 인도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신북방 지역 그러니까 소련에 있다가 해체되면서 독립국가 연합들이요 중앙아시아라든가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이 다변화가 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살아나고 있는 건데요.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땐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부 당국도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전문가들도 놓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크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 가지 크게 변화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어느 날 보니까 선진국이 됐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위상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대외적 이상이 올라간 이 결과인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상품에 대해서 네. 소위 말해서 부자 국가들이 아닌 나라들에서 대한민국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 선호도가 증가를 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중소기업의 수출을 이제 끌어내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수출을 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한의 역군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지금 대한민국 수출 구조, 경제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브랜드 가치, 대한민국의 이미지 개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이게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기를 기회로 이제 바꾸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까지도 그러니까는 살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 가치 상승이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이게 수출인 것 같아요. 수출 기록인 것 맞습니다. 같고 앞으로 예. 또 어떤 힘을 낼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